런던을 떠난 진억 달 만에 이루어진 손흥민의 토트넘 복권은 클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행사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레비 시절 내내 전설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던 구단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손흥민에게 가능한 모든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17년 만에 유럽 트로피를 가져다준 인물을 맞이하는 일을 토트넘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기에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공식 절차는 짧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를 위한 준비는 이미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장 바로 옆에는 손흥민의 모습을 담은 거대한 벽화가 완성되었고 메인 로비에는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형상한 모자이크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 가장 큰 자부심을 안겨준 전 주장에게 보내는 환영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잔디 위로 걸어나와 작별 인사를 전한 순간은 유럽 전역의 생방송으로 전달되었으며 경기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선수의 연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모습들은 그날 모두 전해졌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는 경기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다시 만날 시간이 따로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에게 프라하전은 토너먼트 진출이 걸린 매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결과에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손흥민의 방문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온 듯 팀은 3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구단은 경기 후에도 공개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여유 있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그날 패배했다면 손흥민은 패배의 분위기가 깔린 라커룸에 들어가 촬영이나 인터뷰를 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아무렇지 않게 라커룸에 들어가 익숙한 얼굴들과 오랜만에 이야기하고 포옹하며 마치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복권은 마치 이 경기를 위해 맞춰진 일정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며 프라하전은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선수들이 팀을 떠날 때 토트넘은 작은 시계 하나를 선물하고 단순한 박수 속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흥민을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은 이전의 기준을 훨씬 넘어섰고 그가 직접 사용한 비용 또한 전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일정을 관리하고 그를 가까이에서 도왔던 해나는 이번에도 경기 후까지 손흥민을 따라다니며 그가 선수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 해나의 목소리가 우연히 담기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영상 속에서 손흥민과 함께 등장한 인물은 신인 미드필더 아르치 그레이였습니다. 둘이 함께한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했지만 영상 속 두 사람은 서로를 장난스럽게 놀리며 매우 편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서로의 잘못을 해나에게 고발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토트넘을 떠나 있는 동안 그레이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동생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대했던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를 들은 해나는 즉시 손흥민 편을 들며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너무했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레이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자신도 연락하려 했지만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자신에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럼 왜 사회관계망을 통해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레이는 자신은 이미 메시지를 보냈고 손흥민이 열어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유쾌한 실랑이는 결국 손흥민과 해나의 웃음으로 끝났고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담긴 그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란 이유는 그레이가 2006년생, 겨우 19살의 매우 어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손흥민과 그렇게 편하게 장난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레이는 2024년 7월에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실제로 손흥민과 함께 지낸 시간은 약 1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누구도 둘이 이렇게 친하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 그레이는 손흥민을 매우 좋아하는 팬이었습니다. 리즈 소속이던 시절 그는 여러 팀에 관심을 받았고 한때 다른 팀으로 거의 이적할 뻔했지만 토트넘이 막판에 그레이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레이가 토트넘을 선택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손흥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을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적 후 몇 달 동안 손흥민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직접 밝힌 적도 있습니다. 2025년 초 올해의 유망주상을 수상했을 때 그는 손흥민이 자신을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토트넘에서 진정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성품만 놓고 보아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선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레이는 토트넘에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손흥민이 아침마다 직접 자신을 불러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입 선수의 위치에 있던 그레이는 손흥민처럼 큰 스타가 먼저 다가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왔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레이는 이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구단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에서 팀 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그레이는 주저없이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만큼 특별한 우정이 자리 잡은 이유였습니다. 이 관계 덕분에 여러 유쾌한 영상들도 계속 공개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손흥민이 절친 리샤를리송과 장난을 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유로파리그 우승 퍼레이드 사진 앞에 서 있었고 리샤를리송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며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누구를 전설이라 부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다가와 둘이 함께 사진을 살펴보며 등장인물들을 1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통해 보면 1위는 솔랑케, 그 다음이 리샤를리송, 이어서 스펜스와 오도베르 순으로 보였습니다. 리샤를리송이 손흥민에게 자신은 몇 위냐고 묻자 손흥민은 자신은 0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모든 순위를 초월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사람의 장난은 결국 따뜻한 포옹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유독 브라질 선수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과거 무라와 친하게 지냈고 그 다음은 에메르송, 그리고 지금은 리샤를리송과의 끈끈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경기 후 상의를 벗고 있는 반데벤 옆에 선 손흥민이 조금 대담한 농담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가 손흥민이 최근 반데벤이 기록한 골이 자신의 유명한 골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서로를 웃기기 위한 농담이었습니다. 약 한 달 전 반데벤은 코펜하겐전에서 하프라인 부근부터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를 이어가 골을 넣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골은 즉시 과거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터뜨린 명장면과 비교되었고 심지어 반데벤이 푸스카스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은 두 골 중 어느 쪽이 더 멋진지 직접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보여주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비록 토트넘을 떠났지만 그와 옛 동료들 사이의 유대는 마치 이별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깊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과거 반데벤이 기록했던 명장면을 다시 언급하며 그를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유쾌하면서도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반데벤이 손흥민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그가 순식간에 순박한 동생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공개된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의 사진은 더 특별한 의미를 전했습니다. 선수들이 손흥민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포로, 우도지에, 쿨루셉스키, 베리바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깊은 호감과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진 한 장, 영상 한 순간만 봐도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떠난 뒤 로메로나 리샤를리송처럼 과거에는 늘 절도 있게 행동하던 선수들이 때때로 상대 선수나 팬들에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라커룸에서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아쉬운 점은 손흥민이 친동생처럼 아끼던 사르와의 재회 장면이 단 한 장의 사진에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문제를 일으켜온 비수마 또한 손흥민이 돌아온 경기날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들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비와 관련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두스가 속한 가나가 예선에서 탈락했음에도 사르의 세네갈과 비수마의 말리는 오는 20일 시작되는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들이 15일에 출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회에 대비해 컨디션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 손흥민과 두 동생 같은 선수들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팬들에게 더욱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내년 토트넘이 휴식기에 들어가면 선수들이 직접 로스앤젤레스로 찾아가 손흥민을 만나고 함께 더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